그래서 월급만 화학만 다 같이 받는데 아주 엉망이에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A부터 가르쳐드릴게요. A부터 일단 가르쳐드릴 건데 근데 Z까지는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물론 한꺼번에 얘기 안 하고 단계를 좀 나눠서.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예전에 했던 것들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상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게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만 좀 따라오시되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요 싶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잘만 좀 따라오도록 합시다. 자, 4페이지 한번 좀 봐보죠. 밑줄 치고 하나씩 좀 드세요. 자, 저번에 그 테스트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좀 복습을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삼각형의 유교소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각형이라는 거 눈에 보이실 건데 거기서 세 번째 줄에다가 외쳐주시면 돼요. 세 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를 총 6개죠. 자, 통칭해서 이거를 삼각형의 유교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단원이 뭘 하는 단원이냐라고 하면은 삼각형의 유교소를 구하는 단원이에요. 아시겠죠? 삼각형의 유교소를 구하는 것을 삼각형을 우리가 푼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마지막 줄 밑줄. 자,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가 총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사인 법칙, 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세 번째 수선 떨어뜨리는 거, 통계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삼각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저번에 문제 몇 가지 이제 보셨겠지만 삼각형이 일단 이렇게 있고 바라보는 변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요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뭐 각이야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이 변의 길이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규칙이 있죠? 이 각이 A면은 여기 바라보는 변이 무조건 20개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규칙대로 일단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자, 유교소를 푼다라는 거는 보통 문제에서 어떤 걸 알려줘요. 야, 내가 얘 알려줄게. 그 다음에 내가 이 각도 알려줄게.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도 이렇게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안 알려준, 그러니까 뭐 나머지 3개 요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뭐 수선을 갖다 떨어뜨려서 문제를 풀지 이제 이게 자연스러웠다면 그치? 지금은 요것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도구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좀 이용해서 나머지 것들을 구하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게 뭔가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이 있죠? 자, 요거부터 오랜만에 좀 설명할게요. 자, 밑줄 오른쪽. 사인 법칙이랑 각 변과 대각의 비율은 자, 왜 저번에 지름의 길이로 항상 일정하다라고 말로 되어 있죠. 이 말 자체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인 법칙의 용도기도 하니까요. 알겠죠? 여기 사인 법칙이다. 자, 다시 한번 구체화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변이 있죠. 자, 요거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주의하실 거는 비율을 나타내는 방식은 생각보다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 각 A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있다. 그럼 요거의 비율은 A로 그죠? 근데 이게 나머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요거의 비율도 그다음 나머지 요거의 비율조차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동등해.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야. 내가 이해됐어? 근데 또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왜 뭐 사인 법칙이 있어요? 사인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상하죠? 그치? 두 개 지금 애초에 단위가 안 맞습니다. 여기 사인이 들어가 이렇게. 자, 이들의 비율이 전부 다 동등해. 이게 사인 법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형 나왔을 때 항상 부지런하게 하셔야 되는 게 여기 각 나와 있나? 바라보는 변도 나와 있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내가 나머지 비율을 다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비례식을 나타내는 방식은 요것도 있지만 요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요 버전이죠. 자, 요거의 비율이 요거의 비율과 같다. 뭐 이렇게 쓰면은 사실 위에 거랑 똑같은 표현을 사실 해당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위에 것도 많이 나오고 아래 것도 많이 나오니까 둘 다 일단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삼각형이라면 어떤 삼각형이든 항상 뭐를 작동할 수 있다? 왜 저번에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떤 삼각형인데?
중심의 위치만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항상 작동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끼리 라지압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들의 비율은 실제 뭐랑도 일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지름의 길이랑 일치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얘네들끼리 결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일단 잘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들 사인 법칙의 용도는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죠? 거기 밑에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 자, 공식에다 그래도 밑줄은 좀 쳐놓으세요. 자, 5페이지 여러분들 넘어오시면은 요거 사인 법칙 그 유도되는 증명 과정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방학 때는 이거 설명해드렸는데 지금은 일단 적용하는 연습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볼 테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6페이지로 넘어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문제는 좀 불친절하게 그림을 안 그려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쫙 예시를 보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삼각형을 일단 하나씩은 좀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삼각형 어떻게 그리지? 이런 고민 하실 바에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들을 여기다가 일단 묘사하시면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요 그림 각각 한번 그려보고 정보부터 묘사 한번 해보고 출발할까요? 일단 공간 충분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 간단한 문제지만 좋은 습관을 들여놔야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삼각형 하나씩은 좀 그려주셨죠? 혹시 삼각형 그릴 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있어요. 내가 예각 삼각형을 그려야 되나? 뭐 둥각 삼각형을 그려야 되나? 그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각 삼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좀 봐볼게요. 일단은 알고 있는 정보들이 묘사가 됐는데 지금 삼각형의 유교소 중에서 변의 길이는 일단 한 개분이 안 주어져 있고요. 각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주어져 있어요? 2개가 주어져 있죠. 그치? 아씨 왜 이렇게 많이 안 주어진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각이 2개 주어졌다는 건 사실 각을 다 알려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치? 우리 삼각형 문제 풀 때 기초적인 상식 첫 번째 다 더한 건 무조건 뭐가 된다? 파이가 된다. 요거 항상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개 더한 게 지금 몇 도니까 120도니까 자, 여기는 60도다 이렇게 되죠. 알려주고 일단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죠. 괜찮아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스몰 a랑 라지 r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스몰 a는 보시다시피 요 길이를 뜻하고요. 지금 누가 보기에도 내가 각이랑 바라보는 면이 일단 세팅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사인 법칙을 충분히 써볼 자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인 60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3인데 요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더라? 여기에도 적용이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인 45도에 A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A를 구할 수 있고요. 뭐 말 나온 김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전부 다 2R과 같다 이렇게까지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여기서 A를 구하고 여기서 라지 R을 구해서 답을 내는 것이 가능하겠죠. 괜찮을까요? 네. 박하민 늦게 왔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스몰 A 몇 나오죠? 루트 6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우찬 아니고 구했어 라지? 몇 나왔어? 루트 3. 루트 3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번에는 각도 하나랑 변 길이가 지금 2개 주어져 있는데 2개의 각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잖아. 그치? 여러분들 요거 하나 필기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무튼 좀 적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각 A를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사인 A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2개의 난이도 차이는 어떨까요? 지성이 한번 얘기해봐. 그 2개 느낌상 난이도 차이가 혹시 있어 보이세요? 아니요. 없어 보이죠? 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선후 관계는 뭔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뭐를 먼저 구한 다음에? 맞아요. 아마 우리 경험이 지금 좀 있으니까 삼각함수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라지 A를 구하는 시나리오가 아마 가장 자연스러울 겁니다. 괜찮죠?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얘는 심지어 못 구한다라고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sin A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지훈아, 그럼 A는 시작. Fuck you. 30도가 정답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닌데 안타깝게도 정답이 30도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각 A 이렇게 구하는 건 사실 크게 부담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sin A가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죠? 시원아, 각 A는? 네. 그치? 아니 사실 오히려 대답을 하면 되게 이상한 놈이죠. 상대함수 매니아예요. 무슨. 그렇잖아. 이러고 외우고 다닐 사람이 없어.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못 구한다라고 얘기할 수준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죠? 그래서 약간 오히려 이런 거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는 삼각함수 값 과정에서 특수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예시 삼아서 들어가시는 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해되죠? 두 개 너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이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 훨씬 더 고난이도 문제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학교에서 한자 배우냐? 응? 이 정도가 무슨 문제지 알지? 고등학교 할 때 문자잖아, 그치? 고난이도라는 소리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각을 직접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좀 긴장을 타시면서 가셔야 되는데 슈퍼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배운 게 사인 법칙군이 없어서 요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돼요. 맞죠? 근데 요 비율을 어디다 적용하면 좋을 거냐? 안타깝게도 여기는 정보가 1도 없죠. 근데 여기는 그나마 무슨 정보가 있으니까? 길이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어떤 각을 구해주면 되겠다? 각 C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적어보죠. 자, 사인 45도죠?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변의 길이 B2가 사인 C에 대해서 루트 6이다.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1차적으로 사인 C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C가 혹시 사인 C가 몇 나와? 2분의 루트 3?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합니다. 그럼 각 C는 시작. 60. 60. 그래도 특수각인 걸 잘 알아봤죠? 근데 이래버리면 이 문제가 트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직 그 그래프 범위 안 치른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예 1도 모르는 건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각 C가 60도 또 되지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은 각도라는 게 또 있죠. 지성아, 삼각함수 그래프 배웠잖아.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뭐 어렵게 얘기해. 그냥 몇 도라고 얘기해 미친놈아. 3분의 2 파이. 120도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각 C가 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120도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치?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세트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해챙기도록 합시다. 왜냐면 각 C를 구했으면 각 A는 어차피 이 관계 가지고 구해주면 될 일이라 그치? 그래서 답이 되는 세트는 두 세트다.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답지에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면서 저기 채점은 셀프로 한번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은 여러분들 요렇게 푸시면은 일단 안 된다는 거. 그쵸? 생각보다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각의 비율은 변의 길이 비율과 같다. 이게 사인 법칙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어머니 여러분들. 이 비율은 요게 지금 동일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짓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얘를 구하세요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얘를 구하세요라는 걸로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각의 비율이 아니라 삼각함수 값의 비율, 사인 값의 비율을 얻어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선생님 지금 내가 각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어떻게 각각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역시 뭐 삼각형의 각도의 총합은 파이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수학에서 그 전체 각각의 비율을 알고요. 그거 다 합한 걸 알면 각각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맞아요?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야. 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각 A를 직접적으로 구한다라고 치면은 파이에다가 자 전체 비율의 합이 지금 몇인 거니까 6인 거죠.
그 중에서 A가 3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아주 유명한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죠? 자, 파이 곱하기 6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파이. 그죠? 자 나머지 각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6분의 파이. 일단 이렇게 되면서 자 최종적인 답은 사인 2분의 파이와 사인 3분의 파이와 사인 6분의 파이의 비율로 답을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정찬 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었어? 99. 그러니까 알아 나도 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었어? 1이요. 1이죠. 맞아요.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여러분들 좀 챙기셔야 되겠다. 사인 2분의 파이. 그죠? 요거 일단 1이고 자, 나머지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 뭐 답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예, 옆에서 2를 곱해서 2대 루트 3대 2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어서 2번 한번 가볼게요. 요게 되게 앞으로 자주 나오는 조건인데 여기다 밑으로 한번 좀 쳐볼까요? 자,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세요.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세요. 자, 사실 수학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인지 물어봤다는 거는 좀 특별한 삼각형이니까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치? 의찬아, 네가 생각하는 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삼각형은 어떤 게 있을까? 아무나 한번 얘기해봐. 정삼각형, 또 이등변 삼각형, 또 직각삼각형. 뭐 그런 식의 것들이 아마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걸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진 않아요. 간접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들 사이의 관계식. 하나만 필기만 해볼까요? 변들 사이의 관계식이나 각도에 대한 관계식.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변들 사이의 관계식이나 각도에 대한 관계식. 자, 뭐 변들 사이의 관계식은 고1 수업부터 되게 많이 연습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저기 의찬이가 뭐 직각삼각형 같은 걸 얘기했을 때 뭐 만약에 이제 주어진 관계식을 잘 한번 풀어보니 뭐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나오더라라는 걸 도출하게 되면 누구 와도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류의 식들을 발견하는 게 변들에 대한 관계식이고요. 각도에 대한 관계식은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간단한 것만 한번 얘기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탄젠트 A가 뭐 탄젠트 B랑 같다. 만약에 이렇게 딱 하고 결과가 나왔어. 그치? 그럼 요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어떤 걸까요?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해보면 탄젠트 값이 같아? 그러면은 인풋되는 값이 어땠을 거야? 똑같았을 거야. 그치? 만 되나요? 만 돼? 아니야? 그러면 어떤 것도 가능해? 이러면 여러분들 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거 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삼각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각형이다라는 거는 애초에 요거 플러스 기본 상식으로 꼭 갖추셔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야, 여기 등장하는 각도들은 애초에 절대 뭐를 넘지 않아? 파이를 넘지 않아. 그치? 그럼 적어도 뭐 저기 시험 범위에 들어간 친구들이든 안 들어간 친구들이든 탄젠트 그래프 정도는 사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지 않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봐.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선 탄젠트 그래프가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무슨 그래프가 돼? 근데 0부터 파이까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유식하게 가는데? 괜찮아? 그치? 1대1 함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괜찮아? 1대1 함수. 그러니까 y값이 똑같다는 거는 x값이 무조건 똑같을 수가 사실 없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삼각형 다룰 때만큼은 이거 뭐 얘를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류의 것들이 좀 숨겨져 있을 테니까 뽑아내는 연습만 좀 하시면 되고 자, 요 문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야, 슈야, 너는 이거 각에 대한 관계식이랑 변에 대한 관계식 이렇게 섞여 있지? 그러면은 뭐를 좀 통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각을 죽여버린다, 변을 죽여버린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변을 죽일까요? 각을 죽일까요?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변을 죽일 수 있나요? 변을 내가 그럼 각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AC?
이게 사실 그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는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아직까지 배운 게 사인 법칙뿐이 없다 보니까 그것만 지금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 해보세요. 앞에서의 사인 법칙 중에 일부만 한번 적어보면은 얘가 얘다라는 게 사인 법칙의 일부죠. 그치? 자, 앞으로 여러분들 요 식은 사인 A를 주인공으로 해서 식을 재정리했을 때, 자, 이렇게 각에 대한 내용을 변에 대한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요걸 좀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냥 식 변형한 거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사인 제곱 A는 내가 요걸로 대신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시작. A 곱하기 4R제곱분의 A제곱. 우리가 이렇게 대신할 수 있죠. 오변 같은 경우는 C 곱하기 4R제곱분의 C제곱. 이렇게 일단 대신할 수가 있다 보니까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4R제곱도 일단 날아가면서 A와 C가 같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괜찮을까? 자, 그래서 누구를 소거해서 어떤 것들로 나타낼 거냐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게 좀 발상들이 필요해요, 문제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경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답은 A랑 C가 똑같은 1이면 삼각형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치? 오케이. 자, 이거 아직 필기 못하신 분들은 필기 꼭 좀 해야 돼요, 이거. 예시. 네, 다 괜찮으시면 저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법칙을 한번 볼게요. 8페이지. 자, 역시 외울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로 항상 설명해 드렸습니다. 코사인 법칙 오른쪽에 밑줄 세 변과 한 각 사이의 관계식. 세 변과 한 각 사이의 관계식. 됐죠? 자,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쓰일 수 있는 상황은 이런 용도가 있어요. 크게 일단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세 변을 알려주고 각도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일단 코사인 법칙. 알겠죠? 사실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들 하나의 공식이긴 하지만 쌤이 권장하는 거는 용도에 맞춰서 식을 좀 따로따로 쓰시는 거는 권장을 좀 드리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요 용도에 맞는 코사인 법칙을 먼저 좀 소개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 길이 세 가지를 다 알아. 그 상태에서 구하고 싶은 특정 각도가 하나가 있는 거죠. 각 C를 만약에 선택했다고 먼저 해볼까요? 야, 너 이 상태에서 얘 한번 물어봤어.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랬을 때 구하고자 하는 바의 코사인 값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외우고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해볼까? 분모 일단 시작. 2배 AB. 그쵸? 자, 분자 시작.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괜찮을까? 자, 요게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구할 때 쓰는 코사인 법칙. 괜찮죠? 좋아요. 두 번째, 두 변과 한 각에 대한 동거가 있어요. 걔를 가지고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할 때 역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다. 괜찮지? 그림이 좀 더러워서 선생님이 이따 금방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써봅시다.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두 개 길이 다 알려줬고, 그 다음에 각도를 하나 알려줬는데, 각도 이번에 요 각도 이렇게 알려줬다고 한번 써볼까요? 요 각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는 어차피 유일하게 지금 얘한테는 안 나왔죠. 자, 얘를 한번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알겠죠? 자, 시간 한번 적어볼게요. 쌤 구하고자 하는 바가 일단 얘잖아요. 거기서 출발한다는 느낌 나쁘지 않아요. B제곱은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러면 시작. A제곱에 C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2배의 AC 코사인 B 이렇게 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괜찮을까?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잠깐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 생각보다 쉽네. 이거 뭐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잘 보세요. 자,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는 나한테 알려준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각도를 여기를 알려줬어요. 이렇게 각도를 알려줬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각도 A를 이제 알려주고 그 상태에서 각 B를 구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것도 내가 확보한 정보 내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인 거 맞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나는 요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막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 아직도 나는데 막 그렇게까지 힘든 건 사실 아니지만 이걸 내가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얘를 구하는 거니까 B 제곱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은 틀립니다. 사실 코사인 법칙은요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에 맞춰서 목적을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각을 기준으로 목적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뭐야 나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각이 지금 누구뿐이 없으니까 얘뿐이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식을 만든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누구니까? A니까 여기서 B를 구할 때조차도 A 제곱은 이렇게 식을 쓰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요거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1이C 코사인 A 이렇게 나와줘야 이 내가 알고 있는 각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각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일단 기초적인 코사인 법칙은 끝. 자, 용도 맞게 구별해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오전에 재수생 애들 수업하고 왔는데 여전히 그들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 안 하고 이것만 원투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식이니까. 근데 조금 없어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얘는 굳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왜 하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약간의 좀 느낌의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 약간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근해 공식을 쓰는데 얘는 왜 짝수 근해 공식을 안 쓰고 그냥 근해 공식을 쓴 다음에 약분을 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그치? 이렇게 비교하면 좀 괜찮죠?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좀 용도에 맞게 구별하시라. 그치? 수업 잘하고 싶으시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러분들 여기 예시 문제 쌤이랑 같이 연습하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가 4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부담없이 삼각형을 4개 먼저 그리고 출발하세요. 자, 좋아요. 네, 한 문제씩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봐보죠. 일단 부변과 각이 좋아진 상태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의 전형적인 상황이다 라는 걸 이제 하시면 되고요. 코사인 법칙은 항상 알고 있는 각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아보는 변 C의 제곱은 이렇게 출발해줘야 되겠죠? C의 제곱은 2의 제곱에 이런 복잡하더라도 가셔야 돼요. 2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60도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좀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코사인 60도는 몇이니까? 2분의 1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우변에 있는 식을 적절하게 정리해 나가시면 C 제곱을 우선적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C 제곱이 뭐냐? 6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루트가 이렇게 날아가는 구성을 띄게 돼요. 그쵸? 실제로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매우 다행이죠? 그러면 C는 다행히 도형의 길이니까 루트 6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번도 한번 봐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예각이 나오든 둔각이 나오든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각이 나왔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사인 120도 사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치? 근데 요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B 제곱은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각의 제곱은 요거로 출발하는 거라고요. 3루트 7의 제곱은 3의 제곱 B의 제곱 빼기 2배의 B 곱하기 3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된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위에 버전의 식과 아래 버전의 식의 차이는 없지만 밑에 거는 어쩔 수 없이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빈번하게 벌어져요. 이게 이상할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좋아요. 좌변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97이 63인가요? 63.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9고요. 코사인 120도 몇이더라? 얘들아? 이거 자주 나오니까 좀 외워두면 좋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이제 이렇게 약분되면서 플러스 3B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63만 우변으로 갖다 넘겨주면 자, B제곱 더하기 3B에 마이너스 54인가요? 54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다행히 됩니다. 그치? 인수분해가 다행히 되고 자, 몇 수로 인수분해가 되냐? 플러스 9 마이너스 6 그치?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니까 다행히 양수 음수가 나오면서 우리가 B값을 하나로 결정할 거야. 이게 되겠죠? 얘는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거 한번 봐봅시다. 세 번째 것도 역시 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로 코사인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의 상황이죠. 그치? 자, 요거는 요 버전에 맞춰서 바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코사인 B는 2 곱하기 양쪽 이웃한 두 변, 그죠? 곱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제곱에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지막에 이제 바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한번 빼주죠. 이렇게 해서 그냥 식만 작성해주면 이 문제는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나 이거 정리 이쁘게 돼? 몇 나와 이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면 각비가 둔각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역할도 해요. 알겠죠? 이런 것들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한번 가볼게요. 코사인 법칙을 배웠다고 해서 또 사인 법칙을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이 좀 결합돼서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지금 각 A를 구하는 건데 주어진 성분이 각 하나 변 두 개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뭐 사실 이제 관성 때문에 이거 내가 무슨 법칙 쓰기 참 좋겠다. 코사인 법칙 써서 어느 길이 구하는 거? 여기 BC 길일까요? 요거 구하는 거 참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혹시 없을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치?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그 뭐 얘기했냐면 사인 법칙 배우자마자 그 뭐 얘기했었어요? 그 각과 바라보는 변이 둘 다 주어져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쓰기가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가 지금 45도고 여기가 루트다라고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요거의 비율을 나머지에도 뭔가 적용 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 근데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굉장히 좋은 식도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인 45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지금 루트 5거든요. 자, 얘가 사인 B에 대해서 바라보는 변의 길이랑 이렇게 같다. 그래서 자, 그러면 사인 45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이니까?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좌변은 루트 10이 되고요. 자, 우변은 사인 B분의 루트 2가 되는데 사인 B에 대한 식으로 식을 정리 갖다 해주면은 얘가 루트 5분의 1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값을 구하긴 했지만 우리의 의도에는 사실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 내가 사인 B를 얻어냈다고 하면 각 B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특수각 값이 아니니까 이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나의 시나리오는 내가 이 각 직접 구해다가 180도에서 이거 빼야지 약간 이렇게 해서 구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치? 그런 시도 차원에서 한번 해본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게 이제 특수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방법은 좀 막혔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네, 이런 식의 시행착오 부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시도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원래 하려고 했던 코사인 법칙을 좀 이용 한번 해보죠. 자, 얘를 편의상 셈이 x라고 한번 해보고 관계식 여러분들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자, 루트 5의 제곱은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네. 자, 2 더하기 x제곱에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2의 코사인 45도 이렇게. 괜찮아. x 혹시 그럼 이거 하면 되나? x 구했어? 아직 안 구했어? 시우 이거 혹시 x 구했어? 됐나? 요거 바깥은 구했어? 여기? 몇 나와? 3 나와요?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이제 3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것도 그치? 3이 나오는데 요 길이만 확보가 되시면은 사인 A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사인 법칙 시즌이 가능할 거죠. 사인 법칙, 그치? 어떻게 사인 법칙이요? 여기 아까 구해놓은 거죠. 사인 45도에 바라보는 변의 길이 비율을 요쪽에도 적용하자. 요쪽에도 적용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인 A분의 X 이렇게 하셔서 X만 구하시면 좋아요. 자, 마지막 답 구하시면 어떻게 나오나? 지성아 혹시 답 나왔어? 10분의 3루트 10분의 3루트 10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10분의 3루트 10 그치?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자, 확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법칙 적용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시작해요. 10분만 쉴게요. 8분까지. 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형인지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뭐 이거 자체가 이미 각들에 대한 관계식이라서 요거 가지고 어떤 상황형인지 파악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해요. 근데 문제는 종류가 너무 많이 섞여 있고 등장하는 각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치? 삼각함수를 기본적으로 배우셨다면 삼각함수 종류도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각도도 최대한 통일시키려고 노력이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건덕지가 따로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다 보니까 나름의 당위성은 야 이건 이걸로 안 되겠다. 혹시 얘를 온전히 변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sin A와 sin C 같은 거는 어떻게 변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드는지를 앞에서 미리 보여드렸죠. 바로 쓸게요. 2R분의 스몰 a 2R분의 스몰 c 이렇게 바꾸라고 제가 했으니 이제 얘만 좀 잘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코사인 B는 복잡하더라도 그냥 코사인 법칙 자체가 변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코사인 법칙 복잡하더라도 한번 써보시길 권장을 좀 드립니다. 2 코사인 B니까 AC 분의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하면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조건식이 나올지 한번 봐보죠. 일단 얘는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변에 2R, 2R 이런 것도 미리 좀 약분 한번 해놓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지금 이렇게 약분되죠. 맞나요? 그러면 우변의 분모에 지금 A 하나뿐이 없으니까 양변에 그냥 A를 다 풀버릴게요.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니까 요거마저도 이렇게 날아가면서 B랑 C는 같다. 이 정도의 역시 매우 간단한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되죠.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의 차이인 거니까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자, 정답은 2등변 삼각형 이렇게